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은 리치몬드 파크에 나와서 이렇게 튤립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해야 되는데 회사를 알아보다가 평소에 저에게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으로 남깁니다. 유카스에 들어가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언급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을 심사하는 대학에게 내가 이 코스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 코스를 공부하려고 준비를 얼마나 미리 하고 있었는지를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이 코스를 공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GCSE 아이들한테 워크 익스피리언스 계획을 내라고 하는 시기거든요. 10학년 때도 하지만 11학년 때 6월에 시험이 끝나고 하는 경우가 많고, A레벨에 올라가서도 AS 과정 끝나고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안 하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라고 기간을 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A레벨에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없어지니까 GCSE 때 워크 익스피리언스 하는 게 좋고, 또 A레벨에 올라가서 AS 과정 마치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해도 됩니다.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회사나 기업을 학교에서 리스트로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그 리스트를 보고 결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회사나 기업에 개별적으로 연락해도 됩니다. 모든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학생들은 리더십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고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회사를 고를 때 팀워크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고르면 나중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회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GCSE나 A레벨을 하는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일이 많아지니까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도 회사들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워크 익스피리언스 자리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꼭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일주일을 할 수도 있고 2주일을 할 수도 있지만 4주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하면서 충분히 배울 게 많고 가치 있을 경우에는 4주의 시간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해도 괜찮지만,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4주 동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매주 토요일에 하는 아이도 있고, 의대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너싱홈에 가서 볼런티어 일을 하거나 하는 일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겠지요.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경험이 많은데, 한 번은 영국 주재원으로 있다가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아이를 저에게 맡겼는데, 아이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첫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안 나가도 일주일 한 것으로 다 쳐주기로 했다고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얼마 동안 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이 학생이 지원한 코스와 얼마나 관련이 있고 얼마나 흥미가 있고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가 주말마다 너싱홈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면, 대학에서는 그 아이가 얼만큼의 시간을 거기에서 봉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픈 환자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로이어가 되겠다고 법대를 가겠다고 했던 아이가 A레벨을 하면서 로펌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 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 거를 보고 절대로 자기는 저렇게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대학의 전공을 결정할 때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가 흥미가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봐야 되는데,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그 회사의 목표와 가치가 어떻게 되고 누가 그들의 고객인지 등을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배우고 싶은 스킬을 적어두고 그 회사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스킬이 만족될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도 도움을 주지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그대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거기에 특별히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든지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할 때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아니라도 온라인 렉처를 들었다던가 버추얼 이벤트에 참가했다든가 하는 경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원한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이것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추가하면 좋습니다.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안 했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 결정적인 결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세인스버리나 하포드 같은 데서 그냥 일을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 경험이 전공하고자 하는 공부와 관계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단지 사회적인 경험을 한다는 의미라면 대학 진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전공할 학생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회사를 들어가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것보다 방학 때 열리는 매스 썸머 스쿨 같은 데 등록하는 것이 더 스트롱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일반 전공은 A레벨 성적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대나 옥스브리지를 가는 학생들은 나중에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기 때문에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상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